서늘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던 어느 가을. 오후 78세의 박만수 씨는 낡은 소파에 몸을 맡긴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3년, 멀리 살던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릴 뿐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노래를 부르며 요리하는 소리,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소리, 명절마다 모여드는 가족들의 북적거리는 대화 소리들이 이 벽 안에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리는 기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수 씨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밥을 짓고 혼자 먹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갈 이유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고 누군가 찾아오는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이며 안녕하세요 정도의 말은 나누지만 그 이상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 있었고 만수 씨 역시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거나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쏟아져 나왔고 드라마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수 씨는 채널을 돌리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이 자신의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텐데.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우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 만수 씨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며 시간의 흐름을 느끼고 가끔 산책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꼈습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묘한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생명체가 주는 따뜻함과 위로가 어떨까 상상해보곤 했지만 자신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갈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설령 그 상대가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무언가 살아 숨쉬는 존재가 자신과 함께 있다면, 이 적막한 집안에 작은 변화라도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수 씨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어느 날부터인가 베란다 밖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인가 싶어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떤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가슴 한편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흐린 일요일이었습니다. 만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한쪽 구석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눈을 찌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개련이 생각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니 분명히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몸집에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진 그 강아지는 비에 젖어 더욱 작고 가여워 보였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이기도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는 하루 종일 그 강아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자꾸만 창밖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고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몸을 더욱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만수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중얼거리며 우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외출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과연 그 강아지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까? 혹시 누군가 데려갔을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수 씨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쳐다보는 강아지의 눈빛을 본 순간 만수 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봐. 만수 씨가 부드럽게 손짓하며 다가갔습니다. 강아지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만수 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만수 씨가 손을 내밀자 강아지는 그 손을 살짝 냄새 맡더니 작은 혀로 핥았습니다. 그 순간 만수 씨의 마음에 오랫동안 얼어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오면서 만수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작은 생명을 구해주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른이 넘은 나이에 반려동물을 기를 체력이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강아지를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씻겨주었습니다. 비에 젖어 더러워진 털을 씻어내자 예상보다 훨씬 예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조화롭게 섞인 털, 검고 동그란 눈, 작고 귀여운 코. 수건으로 몸을 말려주며 만수 씨는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임시로 낡은 담요를 깔아 자리를 만들어주고 집에 있던 우유와 빵을 조금 떼어주었습니다. 강아지는 배가 고팠던지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수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을까,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는 만수 씨의 침실 문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만수 씨는 침대에 누워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평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집안에 자신 외에 다른 생명의 숨결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아지의 작은 코. 냄새에 잠에서 깬 만수 씨는 문득 오랜만에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은 또 다른 무료한 하루의 시작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이 작은 존재와 함께할 하루가 시작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만수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강아지는 만수 씨가 잠에서 깨면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고 그 모습을 보면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할 일이 생겼습니다. 강아지 밥 주기, 물 갈아주기, 그리고 함께 산책 나가기. 처음 산책을 나간 날은 조금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만수 씨에게 누군가와 함께 걷는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신나게 앞서가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면서 만수 씨는 그동안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화단에 피어있는 작은 꽃들,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새들, 벤치에서 신문을 읽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 산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 새로 키우시는구나. 무슨 품종이에요? 얼마나 되셨어요? 같은 간단한 대화였지만 만수 씨에게는 오랜만에 나누는 소중한 대화였습니다. 강아지가 다른 개들과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며 만수 씨도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서도 강아지는 만수 씨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훌륭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고 만수 씨가 밥을 먹을 때는 부엌 문 앞에서 얌전히 기다리며 가끔 꼬리를 흔들어 주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강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구나. 산책 나갈까? 배고프지? 잠깐만 기다려. 밥 챙겨줄게. 저기 저 새소리 들려? 우리도 내일 공원으로 가보자. 비록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강아지는 만수 씨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꼬리를 흔들어 반응했습니다. 오랫동안 말할 상대가 없어서 굳어있던 만수 씨의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강아지는 만수 씨의 감정 변화에도 민감했습니다. 만수 씨가 우울해하거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으면 다가와서 머리를 다리에 비비거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내가 여기 있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수 씨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온갖 우울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강아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끔 강아지가 작은 코를 골거나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강아지를 위해 할 일들이 생기면서 만수 씨의 하루도 바빠졌습니다. 강아지 용품을 사러 펫샵에 가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동물병원에 가는 일들이 새로운 외출 이유가 되었습니다. 펫샵에서 다양한 사료와 간식을 고르는 일, 예쁜 목줄과 장난감을 선택하는 일들이 즐거운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아지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어떤 간식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는지, 어떤 곳에서 자는 것을 좋아하는지 관찰하며 알아가는 과정이 마치 손자를 돌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강아지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만수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웃들도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강아지를 키우시니까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만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구나. 이 작은 존재가 내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저녁 시간도 특별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했는데 이제는 강아지가 옆에서 기다리며 가끔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며 밥을 먹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가끔 강아지용 간식을 조금 나누어 주면서 맛있지? 우리 함께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다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지낸 지 2달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만수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는 그의 발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느껴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 씨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하지만 어지러움은 점점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만수 씨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러지? 중얼거리며 팔걸이를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 의식이 흐려지면서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평소 얌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쓰러진 만수 씨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리다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롭고 급한 짖는 소리였습니다. 컹컹, 왈왈왈. 강아지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서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울어댔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던 김영애 씨는 평소 조용하던 아래층에서 개 짖는 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고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아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앞발로 긁으며 더욱 절실하게 짖었습니다. 이웃집 문 앞까지 가서 짖기도 하고
다시 쓰러진 만수 씨에게 돌아와 얼굴을 핥으며 깨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는 다시 현관문으로 뛰어가서 더욱 크고 간절하게 울어댔습니다. 김영애 씨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 배를 눌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고 문 너머로는 강아지 우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박 씨,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는 오히려 더 크게 짖으며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진 김영애 씨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104호에서 개가 계속 이상하게 짖고 있는데 집주인이 응답을 안 해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와서 문을 열자 강아지가 우다다다 뛰어나와 김영애 씨의 다리에 매달리며 짖었습니다. 마치 빨리 와보세요. 큰일 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들어간 그들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만수 씨를 발견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습니다. 김영애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이 도착하기까지 강아지는 계속 만수 씨 곁을 지키며 불안해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만수 씨를 들것에 옮길 때도 강아지는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만수 씨는 경미한 뇌졸중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만수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강아지였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어디 있지? 괜찮나? 김영애 씨가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강아지가 계속 짖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똑똑한 강아지예요. 주인을 구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만수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쓰러졌을 때 이 작은 존재가 도움을 요청해서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병원에서 며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만수 씨를 강아지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몇일 동안 못 본 주인을 보고 너무 기뻐서 뛰어다니며 짖기도 하고 만수 씨의 손을 계속 핥기도 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만수 씨는 강아지를 꼭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수 씨는 강아지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신기한 강아지네요. 사람보다 더 의리가 있어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강아지 역시 만수 씨가 쓰러진 후로는 더욱 주인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수 씨가 화장실에 가거나 잠시 다른 방에 가도 따라다니며 지켰고 밤에는 침실 문 앞에서 자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만수 씨는 이런 강아지의 모습을 보며 이 작은 생명이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는구나 하며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만수 씨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강아지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강아지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자 진정한 가족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강아지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집 정식 가족이니까 이름이 있어야지. 만수 씨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신에게 복을 가져다 준 존재라는 의미였습니다. 복아, 이제부터 내 이름은 복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복이는 마치 자신의 이름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며 짖어댔습니다. 이름이 생긴 후부터 복이는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수 씨는 복이를 위한 전용 밥그릇과 물그릇을 새로 사주고 푹신한 방석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임시방편으로 낡은 담요를 깔아주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침대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동네 펫샵 사장님과도 친해졌습니다. 복이 아빠시네요. 요즘 자주 보이시던데. 네, 우리 복이가 좋은 사료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잖아요.
만수 씨는 펫샵에 갈 때마다 보기에게 좋은 것들을 사주려고 했습니다. 영양가 높은 사료, 관절에 좋다는 간식, 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보기를 위한 사진 앨범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으로 몇 장 찍어두는 정도였지만 점점 본격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어졌습니다. 보기가 밥을 먹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장난감과 노는 모습, 잠자는 모습까지 하나하나 사진에 담았습니다. 가끔은 보기와 셀카도 찍어보았는데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만수 씨와 보기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져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104호 어르신을 구한 똑똑한 강아지라는 제목으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보면 아, 그 유명한 강아지구나 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보기도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당당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보기 덕분에 자연스럽게 대화할 거리가 생겼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반려견 가족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저녁 산책 시간에는 보기를 데리고 나가면 여기저기서 보기 아빠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습니다. 특히 위층에 사는 김영애 씨와는 각별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보기가 자신을 구해준 날의 1등 공신이니까요. 김영애 씨도 가끔 보기 간식을 사다 주고 만수 씨가 병원에 갈 때는 보기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보기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네요. 김영애 씨의 말에 만수 씨는 정말 그래요. 보기가 우리 인생을 바꿔놨어요. 하며 웃었습니다. 보기와 함께하는 일상은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기가 꼬리 흔들며 반겨주고 산책 나갈 준비를 하면 신나서 뛰어다니고 밥 먹을 시간이 되면 부엌 앞에서 정확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기만의 독특한 습관들도 하나둘 발견해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보기는 만수 씨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가 병원이나 마트에 다녀올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열쇠 소리만 들어도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언제 오는지 알까? 신기해하며 보기를 쓰다듬어주면 보기는 더욱 기뻐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루틴도 생겼습니다. 만수 씨가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서 뉴스를 보면 보기는 어김없이 옆에 와서 배를 깔고 눕습니다. 만수 씨가 보기의 배를 쓰다듬어주면 보기는 기분 좋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만수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보기와 함께 조금 더 먼 곳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근처 공원까지 가서 보기가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게 해주었습니다. 보기가 다른 개들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만수 씨도 흐뭇했습니다. 우리 보기도 친구들이 있구나 하며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도 만수 씨와 보기의 특별한 관계를 알고 계셨습니다. 보기가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따르네요. 주인을 구한 영웅견이라면서요? 네,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이 아이 없었으면 저도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만수 씨의 대답에 원장님도 감동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기는 만수 씨의 기분을 읽는데 천재였습니다. 만수 씨가 몸이 안 좋아서 기운이 없을 때면 조용히 옆에 붙어 있으면서 위로해 주었고 기분이 좋을 때는 더욱 활발하게 장난을 쳤습니다. 마치 만수 씨의 감정 상태에 맞춰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보기는 만수 씨 곁을 지켰습니다. 침실 문 앞에 자리를 잡고 잠을 자면서도 만수 씨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나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는 그런 보기를 보며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무섭지 않아. 하며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만수 씨의 하루는 보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보기 밥 주는 시간, 산책 나가는 시간, 놀아주는 시간, 목욕시켜주는 시간 등 모든 일정이 보기를 기준으로 짜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 일이 생긴 것이 감사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만수 씨에게 살아가는 이유와 활력을 주었습니다. 만수 씨가 보기와 함께 지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오기 전에는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어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다리 근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보기와 매일 산책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만 돌아도 힘들었지만 점점 걷는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보기가 활발해서 더 멀리 가고 싶어 하니까 자연스럽게 만수 씨도 더 많이 걷게 되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호흡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만난 다른 반려견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강아지 키우면서 저도 건강해졌어요. 매일 산책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도 그래요. 예전에는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걸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만수 씨는 자신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혈압도 많이 안정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네요.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만수 씨는 보기 이야기를 해드리며 강아지 덕분에 매일 산책하고 있어요 하고 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정말 잘하셨네요. 반려동물이 노인분들 건강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크고 규칙적인 산책으로 심혈관 건강도 좋아지고요. 계속 잘 키우세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만수 씨는 보기를 키우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만수 씨의 정신 건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보기가 오기 전에는 우울한 생각에 빠져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하지만 보기와 함께 지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보기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기의 건강관리를 어떻게 할지, 어떤 사료를 먹일지, 어디로 산책을 갈지 등 보기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우울한 생각에 빠져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보기가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이 만수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 어려워서 뒤척이는 시간이 많았는데 보기와 함께 산책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피곤해져서 잠이 잘 왔습니다. 보기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중에 깨더라도 보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도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보기 덕분에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고 같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과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 걸기가 어려웠는데 보기가 있으니까 강아지가 참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같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보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펫샵에서 동물병원에서 다른 반려견 보호자들과의 대화에서 강아지 키우는 방법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운동법, 영양관리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만수 씨 자신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보기의 예방접종 날짜, 사료 바꾼 날짜, 병원 가는 날짜 등을 기억해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억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보기의 하루 일과를 체크하고 건강 상태를 관찰하면서 집중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식욕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대충 밥을 때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기를 제대로 돌보려면 자신도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함께 식사하는 기분이 들어서 밥맛이 좋아졌습니다. 만수 씨는 가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확실히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훨씬 경쾌해졌습니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보기와 산책 나갈 때 너무 초라하게 나가면 보기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깔끔하게 옷을 입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웃들도 만수 씨의 변화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보기 효과가 대단하네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만수 씨는 보기에게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보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체중도 적정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운동 부족과 불규칙한 식사로 체중이 많이 늘었었는데 매일 산책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라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습니다. 보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자신도 건강해야겠다는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는 보기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기와 함께 지낸 지 1년이 지나면서 만수 씨는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의 털에서 하얀 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갈색과 흰색이 선명했는데 이제는 주둥이 주변과 눈 주위에 새하얀 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병원 원장님의 말로는 보기도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구나. 만수 씨는 보기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기가 자신과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애틋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1년 사이에 더 늙었지만 보기도 함께 나이를 먹어가고 있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보기의 행동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책할 때 신나게 앞서서 뛰어다니던 보기가 이제는 만수 씨와 비슷한 속도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도 줄어들고 낮잠 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둘 다 늙어가는구나. 만수 씨는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도 보기와 함께 지내면서 더 늙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늙음이었습니다. 외롭고 우울한 늙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겪는 자연스러운 늙음이었습니다. 그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산책 코스도 보기에 맞춰 조정했습니다. 예전에는 공원까지 가서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이제는 아파트 단지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보기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보기도 만수 씨의 배려를 아는 듯 더욱 다정하게 옆에 붙어서 걸었습니다. 동물병원 검진에서 보기의 관절이 조금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무리하지 않게 운동시키시고 관절 보조제를 먹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원장님의 조언에 따라 만수 씨는 보기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를 위한 침대도 더 푹신한 것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관절이 아프지 않도록 메모리폼 방석을 깔아주고 겨울에는 전기 매트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보기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만수 씨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웃들도 보기의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보기가 많이 차분해졌네요. 예전보다 조용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모두들 보기를 여전히 사랑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보기의 침착한 모습이 더욱 품이 있어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수 씨는 보기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습니다. 아침에 보기가 꼬리 흔들며 맞아주는 것, 산책하면서 나누는 조용한 시간,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모든 것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진도 더 많이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 하얀 털이 늘어가는 모습,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모습, 만수 씨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순간들이 추억이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기도 만수 씨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 씨가 더욱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더욱 다정하게 굴었습니다. 만수 씨가 아플 때는 곁에 붙어서 지켜주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 씨는 보기를 무릎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가, 우리 둘 다 늙어가고 있지만 괜찮아. 함께 늙어가는 것도 좋은 거야. 내가 없었으면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갈 수 없었을 거야. 보기는 만수 씨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만수 씨는 보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느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산책로를 함께 걸었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에서 함께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집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기의 하얀 털을 보면서 만수 씨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이런 평범한 행복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기와 함께 보내는 이 조용한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산책을 할 때 다른 반려견들을 보면 보기와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 보곤 했습니다. 젊은 강아지들은 활발하게 뛰어다니지만 보기는 이제 차분하게 만수 씨 곁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친구 같아서 만수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보기의 식사량도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만수 씨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신 보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조금씩 더 자주 주었습니다. 보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만수 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보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으면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습니다. 보기의 하얀 털을 쓰다듬으며 만수 씨는 우리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보기 없었다면 이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외롭고 의미 없었을까 상상하니 더욱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보기를 쓰다듬어주는 시간도 특별해졌습니다. 고맙다, 보가.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보기는 만수 씨의 손길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보기와 함께 지낸 지 2년이 되어가던 어느 봄날, 만수 씨는 문득 자신과 보기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80세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보기도 사람 나이로 치면 중년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올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만수 씨는 오히려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가,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잘 돌봐줄게.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줘. 이것이 만수 씨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보기를 위한 노후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보기가 나이가 들어서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용돈을 줄여서라도 보기를 위한 병원비를 마련해 두고 싶었습니다. 보기가 아프면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물병원에서도 정기검진을 더욱 꼼꼼히 받았습니다. 보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원장님께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도 없고 정말 행복해 보여요. 원장님의 말에 만수 씨는 안심했습니다. 보기와의 추억도 더욱 소중히 간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기와 공원에 갔다. 보기가 다른 강아지와 인사하는 모습이 귀여웠다.
보기가 새로운 간식을 정말 좋아한다. 내일도 주어야겠다. 이런 소소한 일상들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진 앨범도 계속 업데이트했습니다. 보기의 성장 과정, 계절별 모습, 특별한 순간들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가끔 앨범을 펼쳐보면서 우리 정말 많은 추억을 만들었구나 하며 흐뭇해했습니다. 언젠가 보기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더라도 이 추억들은 영원히 자신과 함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보기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보기가 나를 구해준 이야기 들으셨죠?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보기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보기에 대한 자랑이 늘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웃들도 그런 만수 씨의 모습을 보며 훈훈해했습니다. 보기와 함께하는 일상의 루틴들도 더욱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보기가 깨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함께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가고, 낮에는 함께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모든 것들이 소중한 의식 같았습니다. 보기도 만수 씨의 마음을 아는 듯 더욱 다정했습니다. 만수 씨가 힘들어할 때는 더욱 가까이 와서 위로해 주었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은 완벽하게 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 씨는 보기를 무릎에 올리고 진심 어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가, 너를 만난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 외롭고 슬프게 살았을 거야. 하지만 내가 와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줬어. 정말 고맙다. 보기는 만수 씨의 말을 듣는 듯 조용히 그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그 작은 혀의 감촉에서 만수 씨는 보기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도 너를 마지막까지 사랑할게.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 이것이 만수 씨의 약속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만수 씨와 보기를 보면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할아버지와 강아지 정말 보기 좋아요. 서로를 진짜 가족처럼 생각하는 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만수 씨와 보기의 특별한 관계에 감동받았습니다. 보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만수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이나 종족이 다르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만수 씨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둘 중 누군가 먼저 떠나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랑과 추억은 영원히 남을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현재의 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보기와 함께 맞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옆에 있구나. 오늘도 우리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만수 씨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만수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보내던 한 노인이 작은 강아지 한 마리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다는 다짐의 이야기, 서로 다른 종족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된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수 씨와 보기는 오늘도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느려진 걸음이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얀 털이 늘어난 보기와 주름이 깊어진 만수 씨, 둘이 함께 걷는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사랑이 있는 한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